단연코 첫 번째로 나오는 감각기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뒤로 갈수록 어때요? 굉장히 폭넓게 가르쳐주면서 문제는 짧게 내요. 그 핵심만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눈이라는 것이, 감각기관은 사실 우리가 신경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지만 이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 감각기관에서 뭐를 느끼는 거냐? 이겁니다. 외부의 환경변화.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눈으로 보는 거 왜 몰라요? 자기 눈이 있는데. 생명과학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컨닝 페이퍼입니다. 그런데 왜 못 풀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각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고요. 몸에. 귀에 익숙하지 않고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은데 어려워요. 자, 외부의 환경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소리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빛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온도? 거기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느끼는 통증? 그런 것들이 다 외부의 환경 변화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은 뭐를 배우는 거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런 걸 그냥 그려요. 요게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감각 뉴런이라는 애거든요. 자, 여기서 받아서 캐치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연합 뉴런.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그려줄게요. 그냥 니네가 어디를 배우는지는 알아야 돼요.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감각을 받아들이죠. 이게 받아들여가지고 전달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뇌 분석을 합니다. 야, X 됐다. 소리 질러. 손을 빼. 발로 차. 울어. 침 뱉어. 눈물을 흘리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게 바로 운동 뉴런. 그럼 그 분석을 한 명령을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기관이에요? 운동기관.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입술, 목, 별개 다 운동기관. 발만 운동기관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손발을 못 쓰니까 뭐부터 질러요?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울기부터. 이게 유일하게 걔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좋아도 울고 싫어도 울고 괴물이 와도 울고 그냥 울고, 그죠? 배고파도 울고. 알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딜 배운다는 거죠? 여기 배우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정보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거. 그게 눈이 있을 수 있고 귀가 있을 수 있고 피부가 있을 수 있고 코가 있을 수 있고 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감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뭐냐? 눈입니다. 눈은 시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은 감각기관이 눈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 눈의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단연코 수정체와 얘가 탄성이 있는 애예요. 유리 아닙니다. 알겠어요? 탄성이 있는 애라 얘가 탱탱볼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죠? 볼록하게 생겼죠.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누가 지나갈까요? 소리가 지나갈까요? 빛이 지나갈까요? 이 정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빛은 꺾인다는 겁니다. 빛은 꺾인다.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꺾이는 거.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굴절이 잘 봐요. 이것까지 알면 더 좋아요.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가운데가 두꺼워요? 양쪽 끝이 두꺼워요? 그럼 얘는 빛을 모을까요? 흐트러뜨릴까요? 빛을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빛을 모은다는 건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써서 알죠? JPG, GMP 파일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일의 용량이 작으면
조그마할 때는 잘 보이는데 확대시키면 뭐예요? 거지같이 나오죠. 그 픽셀이라고 하는데 빛이 세다는 건 그 픽셀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한 빛으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을수록 상이 선명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 상이 맺히는 곳이 어디냐? 요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는 부분, 자, 안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 이거 망막입니다. 망막에 보면 얘가 초점이 딱 생기는 곳에 얘가 또 이렇게 생겼어. 볼록 이렇게 들어갔어요. 조금. 왜 들어갔을까? 표면적으로 넓혀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매끈한 면보다 볼록 들어가면 더 많은 애들이 시각세포와 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망막은 상을 구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둡고 밝음도 구별해요.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려본 사람 자기 그림 이렇게 없습니다. 부끄럽네요. 그 그림에다가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도 여러분 이렇게 원을 그려도 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해놓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명암이에요. 명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 빛이 들어오면 어떤 곳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가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제일 구멍이 여기 아니에요? 공간? 유리체라고 하는데요. 모든 빛이 일정한 경로로 가게끔. 눈알이죠, 눈알. 눈알. 이렇게, 그죠? 뽑으면 동그란 거. 알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영화에서 많이 봤죠? 눈 빠진 거 이렇게. 끝에 꼬리같이 생긴 거. 이 시신경이에요.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탕! 총으로 쏴서 빼지고. 자, 거기에요. 눈 수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망막이라는 게, 각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막.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화살표가 얘를 가리키는 건지, 얘를 가리키는 건지 좀 잘 보고 풀어요. 알았습니까? 각막인 줄 알았어요. 수정체인 줄 알았어요.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 여러분, 이 각막의 역할이 뭘까요? 맨 앞에 있는 그 볼록 튀어나온 거, 거기는 안 써있네요. 그죠? 각막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눈이 나쁜 친구들은 나중에 라식 수술 받는다고 하거든요. 저 각막 두께 조절하고. 아셨어요? 안경이 아니라 그냥 자연 안경을 쓰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눈에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있죠. 요겁니다. 요거. 우리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 동공이라고 불러요. 동공. 그런데 얘는 뭐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인간은 얘가 다 달라요. 모양이. 색깔도 그렇고. 참고로 저는 갈색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갈색 되게 많아요. 뭘 오해요. 검은색입니까? 갈색이에요? 봐봐요. 동지잖아요. 뿌리를 찾아서 한번 가봅시다. 이게 홍채인데 여러분 이 동공이 어떤 역할을 하냐? 무조건 많이 살아납니다. 빛의 양이 많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좁혀요. 이게 작아지려면 요게 길어져야 되겠죠. 이거 종주근이라는데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빛이 세면 얘가 요래진다고요.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눈이 고양이는 빛이 없는 데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양쪽 이렇게 되니까 덮이니까 얘들은. 그래서 빛이 많은 데서는 이게 확 커지는데 빛이 없는 데서는 되게 조그매져요. 얘가. 그래서 니네 사람 죽었나 살았나 영화에 보면 의사가 뭐 펜 갖고 다니죠. 그 프레시거든요. 그래서 뭐 간호사가 다급히 부릅니다. 씬 하나.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 하면 이제 화합니다. 막 하다가 그래서 눈을 딛고 탁 프레시 비쳤을 때 얘가 건이 있으면 죽은 거야. 왜? 그거 아무리 의식이 있으면 이거 싹 오므러들어요. 이게 안 오므러지면 몸에 있는 관략근이 다 풀린 겁니다. 분문부, 윤문부, 똥꼬. 이게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쏴. 음식물이 다 쏟아집니다. 밑으로. 분비물이라고 해요. 그걸. 목매달아 죽잖아요. 밑에 되게 흥건해. 그분이 목매달 직전에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럼 다 나와요. 풀리니까 관략근이 다. 이 동공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홍채입니다. 여기. 파란 게 여기 홍채.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요? 수정체.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이 수정체가 두꺼우면 이 초점이 당겨질까요? 멀어질까요? 두꺼우면 더 많이 꺾일 거 아니에요? 왜?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봐봐요. 수정체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은 틀리잖아요. 얘는 빛이 가다가 멀리 갑니다. 멀리. 근데 얘는 팍 꺾여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먼 곳을 보면 얘가 얇아져야 되거든. 근데 얘가 뭐 로봇도 아니고 AI처럼 지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거든. 요 끝에 얘를 당겨주고 벌려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니들은 거기에 선모체라고, 여러분 알겠어? 뭐? 선모체라고. 얘는 이렇게 생긴 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쭉 당겨줘야 얘가 얇아져요. 선모체가 쭉 당겨줘야. 그러니까 니네가 팅팅볼 두 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 멀리 가야 돼. 그러면 양쪽 당겨줘야 돼. 그럼 얇아질 거 아니에요. 야 가까운 거 그럼 수축되죠. 뭉그러질 거예요. 이 선모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원근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망막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맥락막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눈을 둘러싼 막이 세 개라는 얘기야 얘들아. 세 개인데 가운데 흰색이 맥락막이야. 뭐냐? 웨이브의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 왜? 그래야 선명하게 잘 봐. 너네 영화관 갔는데 불 하나만 하나도 안 보일 거냐 앞에. 꺼주는 역할을 해요. 맥락막이 카메라의 어둠 상자 역할을 해줘. 카메라에. 공막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공막은. 자 여기 빨간색의 그 망막 있지? 얘들아 여기 망막 있냐 여기 망막 없지? 근데 요 망막이 없는 곳을 맹점이라고 해요. 이 맹점은 니들이 이거 시각 갖고 장난쳐도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좀 불행한 사람들은 이 초점이 여기에 찍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맹인이라고 해요. 알았어? 못 보는 거지. 분석이 안 되니까. 알겠냐? 저것도 존다 진짜. 네? 졸라고. 그지? 알았어. 자 다시 얘들아. 각막은 여기 홍채 바깥쪽이야. 수정체, 홍채 바깥에 얘를 보호하는 막이 각막이고, 알았지? 그 다음에 그 안에 홍채가 있는데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고 축소되고 이완시켜서, 그 다음에 수정체는 원근을 조절하는 탄성이 있는 볼체야. 알았니? 그 다음 그걸 조절하는 게 선모체야. 위아래로 당겨서. 원래 모양체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알았죠? 그 다음에 망막은 C세포가 분포한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원추세포 이런 것도 배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색깔을 구분하는 C세포가 따로 있고 명암을 구분하는 C세포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들이 저기 모여 있어요. 빨간색이. 알았죠? 그 다음에 맹점. 여기가 왜 없냐고요? 여기로 시신경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갈까요? 네. 예, 중간대로 갑니다. 중간대로. 얘들이 시신경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맹점은 그렇고 맥락막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빛을, 외부의 빛을 차단해서 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 마치 카메라의 어둠 상자 같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눈의 조절작용은 딱 두 개 나와요 시험에. 아까 얘기했죠. 빛의 양 조절, 거리 조절. 아셨어요? 아까 빛의 양 누가 조절하죠 얘? 홍채. 그렇죠. 얘 홍채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밝을 때 이렇다고요. 밝을 때. 밝을 때는 동공을 어떻게 하냐고요? 축소시켜요. 동공. 그런데 동공 축소는 결과예요. 뭐가 이완돼서? 홍채가 이완이 되면 동공이 축소됩니다.
홍채가 이완이 되면 이런 여기 홍채거든요. 피카츄 무슨 볼같이 그죠? 여기 홍채인데 얘가 이완이 되면 동공이 축소. 그럼 어두운 곳은 어두울 때는 어때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동공이 뭐 돼요? 확대돼요. 동공이 확대되면 왜 확대되냐는 거지. 홍채가 수축을 해서 그래요. 홍채가 수축을 해서 얘가 동공이 확장된다고. 그런데 이게 어두울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항을 보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니네 보고 이것들 동태눈가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거죠. 자기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지 않으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걸 제일 잘 찾는 애가 누구냐? 똑바로 들은 마 여자애들이야. 그래서 네가 여자애들 속이려고 하면 더 함정이 빠져. 네가 딴 생각하는 거 딱 알아채요. 여자애들은 눈빛으로 다 알아채요. 걔들은 동공. 그래서 초롱초롱하게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걔만 계속 보라고 초롱초롱. 근데 딴 데 보고 그러면 야 근데 야 한 번 했는데 못 알아들어? 끝난 겁니다. 끝난. 진짜로 그래요.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딱 눈을 보면 알아. 눈이 초롱초롱. 그래서 애들은 어린애들 있죠. 사람들이 어린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린애들은 모든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초롱초롱해. 근데 어른들은 그게 있잖아. 하는 일이 많고 니네만 돼도 엄마가 뭐 얘기할 때 잠깐 딴 생각 하잖아요. 그럼 눈빛이 바뀌어요. 근데 어린애들은요 누구한테든 애들이 진심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그러는데 니네들 뭐 그렇게 다녀봐요. 그럼 사람들 다 좋아해요. 니들. 그러니까 니네는 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눈이. 자 이거 뭐 조절하는 거? 빛의 양 조절. 알았습니까? 시험에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고. 나오죠. 100%. 이거 100% 나옵니다. 이거 하나 무조건 나와요. 또 하나 뭐예요? 수정체의 두께 조절. 알았습니까? 두께 조절. 다시 말해요. 이건 수정체 두께 조절을 왜 합니까? 이게 왜 하냐고요? 그거 거리 잡는 거예요. 물체의 거리를 잡을 때. 자 그럼 봐봐요. 가까운 곳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봐요.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본다. 가까운 곳 이렇게 볼게요. 가까운 곳을 보게 되면 결론이 뭡니까? 썸모체. 썸모체가 양쪽에서 저 고무줄처럼 당기는 애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양쪽에서 도빈이 너랑 나랑 당기면 가운데 썸모체 어떻게 될까? 얇아지겠지. 근데 가까운 곳 본데 그러면 우리 둘이 붙어야 돼. 에이씨. 그러니까 썸모체가 뭐하면 수축을 하면 이거야. 항상 원인.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두꺼워진다. 이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이해 갔어? 그래서 좀 과장되게 그리면 수정체. 선모체. 이해 가냐?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얘기야. 근데 먼 곳을 본다. 그럼 선모체가 촥 이완돼. 양쪽으로 땡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수정체 두께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것이 얇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쭉 당겨버리는 거야. 이해 가냐?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알겠죠? 시험에 두 개 나와. 빛의 조절, 두께 조절, 그 다음 뭐야? 얘들 읽는 거. 구조. 찾는 거. 알겠지? 얘들아. 신경세포가 없는 곳을 뭐라 그런다고? 무슨 점? 그렇지. 거기에 초점이 망막이 시각에 맺히는 사람이 맹인이라고 했지. 이해 갔어? 명심해라. 왜 거기를 조심하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 얘들아 이 문제를 출제하려면 홍채 뜨지. 그지? 수정체 뜨지. 선모체 뜨지. 나머지를 낼 수밖에 없어. 중복되니까. 아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피부 감각. 두 번째는 사실 소리인데, 여러분, 피부는 말이야, 우리 온몸을 덮고 있지. 그래서 가장 넓은 감각기관의 범위를 담당해. 알았냐? 그리고 피부는 다 달라. 가장 많은 곳에 그 접촉을 해야 될 부분이 각질로 덮여 있어요. 일단 발바닥, 그치? 그리고 손바닥, 그치? 이해하냐? 그리고 니네 입술도 약간 구조가 다른 거 알아? 입술. 영원한 내 애인에게 이 지랄이 아니에요. 음식을 계속 처먹잖아. 처먹. 뭔가 계속 부딪히잖아, 음식과. 그죠? 물론 입술 안 거치고 쭉쭉 빨아먹는 분도 있지만, 알았어요? 음식하고 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피부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피부는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감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눈, 빛, 귀, 소리, 이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촉각, 통각, 거기에 또 뭐 있어요? 온각, 냉각. 이해 갔어요?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건 알고 출발합니다. 자, 피부 감각점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먼저 통각이 떴죠. 뭡니까? 통증이요, 통증. 아픈 거. 알았어요? 통각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압점. 알았죠? 그 다음에 센스. 뭔가 촉이 좋은 애들 있잖아. 누가 다가온다. 뭐 이런 것들. 촉점. 그 다음에가 냉점. 그 다음에가 온점. 자,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이 분포하는 감각점의 숫자예요, 저게. 아셨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차가운 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로 바뀐다? 통증으로 바뀌어요. 차가운 것도, 차가워, 나중에 아파요, 그냥.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동상 걸리는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특징을 봅시다.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자, 뭡니까? 얘들이 다 달라. 솔직히 앞점이요, 발바닥 누르면 감각 안 올 때도 있어요. 눌리는. 항상 여기는 딱딱한 것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손바닥의 온점과 손등의 온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들잖아. 잘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으라고 해보세요. 여기 빨갛게 그냥 봐. 알았어요? 약한 거.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다? 통점이 제일 많다. 이것도 외우시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사실 냉점과 온점이라는 건 온도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따뜻한 물과 미지근한 물은 다 상온이잖아요. 그죠? 찬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따뜻하고 얘는 조금 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냉점 온점이에요. 알았습니까? 얼음이네 뭐 뜨거운 수증기네 풀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비교예요. 알았어요? 얘보다 얘가 온도가 낮구나 높구나, 이런 차이점.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두 개 줬는데 뜨거워 라고 놓는 게 있고 그냥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사람마다 컨디션에 따라 다 다르죠. 다음에 피부 감각의 성립 경로가 있거든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외부의 환경 변화가 있어서 감각기관에 딱 주입이 되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갑니다. 끝이에요. 알았어요? 되뇌요, 되뇌. 얘들은 거의 뭐 촉수도 있을 수 있고. 자, 넘깁니다. 자, 귀. 자, 얘의 중요도를 따지려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눈이었죠. 두 번째가 귀란 말이에요. 귀. 귀 한번 자기가 만져봐요. 귀. 만져요.
여러분 귀에 뭐 잡혀? 그거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뭘 것 같아? 양골. 귓바퀴라고 해요. 아, 귓바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소리를 모으는 작용이에요. 되게 웃긴 건 여러분, 이거 뒤로 이렇게 제끼잖아요. 소리 잘 안 들려요. 이 귀를 이렇게 뒤로 제끼면 자기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이상해요. 근데 놓으면은 소리가 좀 들려요. 귓바퀴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 친구가 저 친구한테 내가 관심 좀 보여야 되겠다. 뭐 자기 같은 동료 친구라도 쟤 요즘에 나한테 좀 소홀해. 그런 친구한테는 걔가 뭐라고 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해주면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내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 같잖아요. 그 친교 모드 그 5번째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 남자시간 젊다고 싶으면 탈락탈락거려요. 그럼 되게 좋아요. 자, 귀의 구조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는 여러분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귓구멍이 있고요. 자, 요게 뭡니까, 여러분들? 귀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밖에, 그러니까 딱 경계가 뭐냐면 경계가 요거 고막이거든. 알았어?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예요. 요 소리가 들어오는 경로.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길도자를 써가지고 밖에 있는 귀의 길이다. 외이도라고 표현해요. 알았어요? 잘 안 나와요. 얘는 귓바퀴고요. 자, 어디가 시험에 나오느냐? 요 고막부터 잘 나옵니다. 고막. 사실 고막 뒤에 누가 존재합니까? 요 위치에 귓속뼈가 존재하거든요. 이 귓속뼈는 진짜 뼈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단단한 건데 망치뼈고 모루뼈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모루뼈가 있으면 이게 망치뼈 같은 게 있어요. 얘가 때리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잘 봐요. 우리가 뭘로 귀에 들어와요? 어떤 신호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빛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죠. 음파가 들어와요. 음파. 뭐가 들어온다고? 음파, 소리. 음파를 뭘로? 고막이 진동을 시켜요. 그걸 증폭시키는 게 귓속뼈예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고막에서 진동으로 바꾼 걸 증폭을 시켜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바로 뒤에 있는 얘로 가져갑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달팽이처럼 생겼죠? 바로 달팽이. 제가 잘 보세요. 외이도에서 고막을 통해서 귓속뼈를 통해서 달팽이로 하는 게 이게 소리가 이동하는 경로예요. 알았어요? 얘는 가장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이고, 왜? 달팽이관 안에 기저막이 있고 청신경이 있는데 그것들이 뇌로 전달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들이 청신경이 전달이 된다. 이게 소리의 전달 경로고, 이상한 게 거기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는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놈은 소리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얘들의 소개를 한다면 고리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그래서 세반고리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부분 여기에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반고리관은 저 안에 림프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모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컵이 있고 물을 따면 여기 셀로판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요. 벽에다가 물을 막 돌리면 셀로판 테이프가 옆으로 휘겠죠. 이렇게. 물을 돌리면 물방향으로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바라보면 셀로판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가 물을 쭉 돌리면 얘가 이렇게 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손모가 우리 몸이 돈다는 걸 인지하게 해줘요. 내가 돌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 예능 같은 거 막 코끼리 코 3번 들고 가. 이게 손모 운동이에요. 막 돌면 딱 쓰죠. 그럼 얘가 계속 돌아. 그래서 빙글빙글 한 거예요. 무슨 감각? 회전 감각을 얘가 한다.
그럼 전정기관은 뭐냐? 이 속에 작은 돌가루 같은 이석이 들어있어요. 이석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앞으로 쏠려. 아, 내가 약간 비타이린 곳에 있다. 아, 이제 똑바로 섰다. 이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이건 위치가.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보통 청각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이제 뭐 대뇌로 가거든요. 인지를 해야 되니까 얘들은 소뇌로 가요. 소뇌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곳이거든. 그 남자애들 보면 귓방망이 맞는 날만 들어가요. 여기를 펀치를 맞잖아요. 그럼 얘가 정신을 못 차요. 이게 무너졌어. 알겠어요? 이런데 막 이렇게 머리 맞아도 이 소뇌라고 뒤통수 쪽에 있는 뇌가 평형감각을 담당하거든요. 그게 무너지듯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귀는 시험에 딱 나오는 게 누구냐? 빨간색 얘들 둘이에요. 세반고리, 그러니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역할이 있죠. 시험에 100% 나와요. 또 하나. 소리의 이동 경로 꼭 알고 계세요. 거기 청각 성립 경로 보이죠? 자, 청각. 이거는 기본입니다. 모든 건 경로가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음파가 소리거든요. 이 음파가 어디로? 귓바퀴에 모여서 이거. 여기까지 무난하죠. 귓구멍, 그게 웨이도예요. 귓구멍. 가서 어디를 거친다? 고막을 거치죠. 고막. 그러니까 음파를 뭘로 바꾸는 곳이다? 진동으로 바꾸는 첫 번째가 바로 고막이고요. 얘가 귓속뼈를 거치면서 뭐를 받는다? 증폭이 됩니다. 소리가 증폭이, 귓속뼈가. 알겠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간다? 달팽이관으로 간다. 이 관이 뭐냐면요. 관 사이에 기저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청각세포들이 싹 분포하고 있거든요. 걔들이 거기서 뽑아 먹어요. 신호들이 들어오는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각세포가 존재하고, 그 다음 봐요. 여기를 따라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뇌로 간다라고 합니다. 무난하죠? 근데 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얘가 소리감지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감지. 근데 복병처럼 나올 수 있는 애가 있거든. 복병처럼. 어떤 애냐면 요거. 이게 쭉 분포하는 애. 귀인두관. 이름이 뭐라고요? 귀인두관. 유스타키오라는 애가 발견할 때가 옛날에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웨이와 네이의 압력 조절하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웨이와 이 안쪽이 네이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 언제 느끼는 거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갈 때, 스킨스쿠버 할 때 귀가 아픈 게, 비행기 타고 가도 귀가 딱 침을 꼴딱 생겨 뽕 이거예요. 귀인두관. 그래서 귀의 소리감지 아닌 이 둘이 시험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코라든가, 코는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여러분. 알았어요? 코는 그냥 매우 예민해서 쉽게 피로해진다. 이 정도만 감지합시다. 다시요. 코는 매우 예민해서 쉽게. 무슨 얘기냐? 옆 친구가 뿌숑을 해요. 응? 그럼 쟤는 그 친구부터 냄새가 나겠지? 좀 있다가 코가 마비됩니다. 그럼 옆 친구가 냄새를 맡아요. 뭔 냄새야? 그죠? 그래서 주변 애들이 다 맡아요. 뭔 냄새야? 그러다가 좀 있다 애들이 그래요. 냄새 사라졌구나. 근데 어떤 애가 교실문 열고, 야 니네! 그러다가 뭔 냄새야? 이런단 말이야. 뭐야? 앞에 있는 다 마비된 거야. 냄새는 금방 마비돼요. 알겠습니까? 유독 잘 맞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살기 힘든 애들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마비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코는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이다. 됐죠? 자, 그 다음 혀. 얘는 나와요. 혀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뭐 때문에 나오느냐? 여러분, 맛 5가지 있죠.
뭐 짠맛, 단맛 이런 거 말고 감칠맛이라는 거. 여기서 보면 여러분 혀는요 미각의 성립에서 가끔 뭐가 나오냐면 맛봉울이라는 맛세포 있죠. 그러니까 미각은 액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것이고 코는 기체 상태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액체 상태의 혀 유두 쪽에 분포하는 맛봉우리 세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맛봉우리 세포는 시험에 가끔 나와요. 맛봉우리. 그 그림 있죠 밑에 맛봉우리. 맨 오른쪽 그림에 맛세포가 있잖아요. 그 유두라는 게 혀가 도돌도돌하거든요. 볼록볼록 유두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각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맛봉우리 세포 하나를 보면 꽃봉오리 같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게 뭐다? 맛세포다. 그들이 느끼는 감각. 알겠냐? 그들이 느끼는 감각.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예전에는 이것도 피부 감각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감각이 된다고 했는데 그냥 혀 전체로 바뀌었어요. 알았습니까? 특히 감칠맛. 뭐랑 조심하라? 매운맛하고 떫은맛. 거기에 형광 빡칠해요. 이건 맛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그냥 퉁각이고요. 떫어, 퇴퇴, 이건 앞각이에요. 알았죠? 그 두 개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됐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눈의 구조 시험에 나온다. 특히 잘 봐라. 빛의 양 조절은 홍채가 한다. 기억나지? 홍채인데 그것의 동공을 조절하는 건 홍채가 수축했을 때 동공이 확장된다. 그건 뭐야? 어두울 때. 그지? 근데 동공이 축소되려면 홍채가 이완돼야 되거든. 빛이 밝을 때. 그 다음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돼. 선모체가 이완될 때 그런 거다.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선모체가 수축하는 거야. 같이 수축되고 같이 이완된다는 거 명심해.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간 것들이 있지. 눈의 구조 중에 각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막이라든가. 망막은 당연히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시세포가 분포하는 곳이니까. 맥락막 같은 게 좀 그렇죠. 맥락이 없죠. 약간 그게 빛을 차단하는 거. 어둠 상자 역할이에요. 공막의 주변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 외에는 홍채 등장했죠. 수정체, 선모체 등장했죠. 이해 갔어요? 그거 잘 봐두고. 그 다음에 피부명은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은 게 통각이고, 그 다음에 앞각, 촉각, 그 다음 온점, 냉점, 요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조심하세요. 귀. 소리가 이동 경로가 어느 관을 지나가야 된다? 달팽이 관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무난한 거고, 그 소리 이동 경로에서 조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건 고막, 진동으로 바꾼다는 거. 알죠? 음파가 진동으로. 그 다음에 귓속뼈 증폭시키는 작용하는 거. 됐죠? 근데 좀 뜬금없는 애들이 두 개 있죠. 반고리관, 전정기관. 그죠? 그러니까 회전감각, 위치감각.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귀 인두관이라는 데는 외유와 내기 압력을 조절하는 곳이다 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후각, 그러니까 뭐 느껴졌어요? 아까 후각. 아, 예민해. 그거예요. 그죠? 후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체 화학물질을 감당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미각은 뭡니까? 맛봉오리 기억나요? 아까? 맛세포. 그죠? 유두로 구성되어 있고요. 표면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혓바닥이 도돌도돌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미각 있었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 다음 뭐 있어요? 마지막 감칠맛. 그쵸? 여러분 매운맛, 떫은맛 맛이 아니에요. 매운맛 통각, 떫은맛 바깥.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각결에 받아들이는 외부 자극 환경의 변화를 이동하는 게 누구냐? 오늘 배우는 뉴런. 자, 뉴런이란 그냥 이런 말이에요. 신경계라는 게 있거든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왜? 보통의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고 이렇죠. 근데 얘들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른지 볼까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친 게 이게 누구냐? 이게 세포 핵이에요. 핵. 그럼 보통의 세포는 어때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보통의 세포. 근데 얘들은 뭐가 하나 있다? 돌기가 하나 있어요. 돌기가. 알았어? 그 중에 제일 긴 돌기가 이름이 축삭돌기.
가장 긴 돌기. 그러니까 이 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요 짧은 요 돌기는 뭘까요? 가지 돌기라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 뉴런 내에서는 정보가 양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로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알겠니? 그래서 봐. 여기 축삭돌기 말단이지. 여기는 가지돌기 촉이지. 그럼 이렇게 가면 뭐야? 읽어봐. 쭉 가. 어떻게 가? 쭉 가. 그지? 근데 거꾸로 가면 가축된다. 알았냐? 가축되는 거 좋아 싫어? 싫죠. 사람인데. 그죠? 꼭 알아두세요. 자, 이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걸 얘기해요. 신경세포체. 근데 연합뉴런하고 운동뉴런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독특하죠? 이게 가지돌기입니다. 이게 다 가지돌기라고요. 이게 뭐냐? 감각뉴런만 이렇게 생겼어요. 감각뉴런의 첫 번째 목표는 뭘까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가지돌기가 발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면적이 좁잖아요. 청경 전달도 느리고, 그래서 아예 중간에 세포체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앞에가 되게 많아요. 그 뒤에도 많아요. 전달해주고. 알았니? 신경세포체가 앞에 있는 애들은 짧으면 연합뉴런,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은 운동뉴런이거든요. 이렇게 생기면 뭐라고? 감각뉴런. 그래서 여러분 잘 봅니다. 그 그림하고 제가 반대로 그려볼게요. 자, A하고 B. 큰 거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B에서 A냐, A에서 B냐? 여기 감각뉴런이 누구요? 오른쪽에 있는 애, 왼쪽에 있는 애, 감각뉴런이. 얘란 말이야, 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서 받아들여.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무슨 기관? 우리가 배웠던 감각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 정보가. 근데 니네 교재 봐봐. 교재는 어떻게 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 바꿀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야, 잘 봐. 이게 신경의 출발이지. 이거 끝이지. 끝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말. 시작은 초. 이게 무슨 신경계? 말초 신경계라고 하냐. 이해가냐? 그럼 얘는 어디에 있냐? 지금? 딱 중앙에 있지? 무슨 신경계? 중추 신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포들을 다 합친 게 기관이고, 기관을 모인 게 개거든. 그래서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뭐라고? 말초. 처음과 끝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가 뭐라고? 중추. 그 중추는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다.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라고? 연합뉴런. 얘는 나중에 무슨 신경계를 이룬다고?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가 누군지는 알아야지. 누구야? 뇌와 누구? 촉수다 이거. 뇌와 촉수. 알았죠? 요것이 누구라고? 요 둘이? 요 둘이? 말초. 그렇죠.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뒤에서 배우거든.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눠. 알겠냐? 글씨를요? 체성신경? 체성? 이거야? 네. 성. 죄송합니다. 비웃었어요. 아니, 예의가 바라졌어요. 은혜라더니. 저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신경세포체라는 표현, 핵과 세포질이 있다. 이걸 신경세포체라고 부르면 여기서 에너지들이 다 만들어져요. 뭐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이 안에 있죠?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는 애들인데 여기가 다 얘들 먹여 살리는 곳이에요. 근데 감각뉴런은 그게 어디 있다고? 중간에. 이해 갔어요? 특징적으로 잘 봐두시고. 가지돌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 정보를 보내는 곳이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동한다고? 축삭에서 가지로. 축, 가. 거꾸로 갔다 뭐 되냐? 가축된다. 거꾸로 못 간다.
자, 지금 뉴런의 종류와 자극의 전자는 커다란 그림이에요. 커다란 그림. 여러분, 항상 감각기관은 누가 연결되어 있다? 감각 뉴런이요. 여러분, 감각 뉴런만 찾으면 돼요. 중간에 신경세포체 있는 애. 거기부터 출발점입니다. 아셨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알았니? 중간에 있는 애는 무조건 연합 뉴런이야. 크기가 작은 애들. 근데 니네 거기 위에 그림에 축삭돌기가 꼭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기지 않았냐? 그지? 그거 뭐냐면, 아니, 이러면 시간 더 끄는데. 그,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 학교 쌤들이 설명해 주나요? 아, 안 해줬죠? 이게 마리집이 연결되어 있으면 속도가 빨라요. 마리집이. 그럼 이 마리집은 꼭 모든 뉴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민마리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그린 감각, 연합, 운동 보면 연합에 없죠? 마리집이 없죠? 비엔나 소세지가 없잖아. 연합 뉴런은 요 뇌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정보를 이동하는데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속도가 중요하죠. 왜요? 여러분, 실제로 감각 뉴런 최고로 긴 애는 1m가 넘어요. 알겠습니까? 1m가 넘는다고요. 근데 인간은요, 고등생물은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그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 야, 니네 가만히 봐봐. 니네 온몸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엄청 많지? 지금 당장 몸으로 뭔가를 느껴봐. 뭐가 느껴져? 그래, 가끔 가렵다. 이런 거 느껴지잖아. 그 다음에 저기, 뭔가 찔리고 있는데, 여기 신발 신는 느낌이 괜찮은데, 뭐 이런 별게 다른 게 정보를 몸에서 다 보내. 에이씨, 다 보내. 그럼 뇌는, 다 오면, 아이씨, 뭐부터 처리하지? 정신없잖아. 그래서 시냅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 생명에 지장을 주는 신호야? 그 선별해, 필터링.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이런 사이가 떨어져 있어야 얘들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제일 우선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가 아침부터 걔 가려워. 계속 긁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뭐 하다가 손을 비웠어. 그럼 이거 못 느껴. 이거만 느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으로 극복해라. 그래, 안 그래? 그거라니까. 괜찮다니까. 널렸어, 남자는. 자. 왜 널리고 지랄이야, 남자들이. 자. 이게 여러분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세 종류로 나뉜다는 거 명심하고요. 감각 뉴런은 어디로? 중추신경계인 뇌나 척수로 전달을 해주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그 정보를 분석한 걸 운동기관에 전달을 해줘. 명령을 전달을 해주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중추신경은 뭐 하는 애들이라고? 사고. 그 다음에 분석, 결정 이런 거 다 놓으세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신경계가 된다. 신경계. 그래서 아까 내가 커다랗게 뭐라고 했죠? 중추신경계. 무슨 뉴런? 그렇지요. 말초신경계. 무슨 뉴런? 감각과 운동 뉴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추신경계는요, 여러분들 책에서 이거 다 바뀌었지, 얘들아. 뇌 이름 바뀌었지. 사이뇌라고 안 하냐? 그만 들어왔는데. 간뇌라고 하냐? 간뇌라고 배웠어? 다리뇌 이런 거. 다리는 뇌교 안 배웠구나. 중뇌라고 배웠어? 중간뇌라고 배웠어? 이럴 수가 있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내가 미치겠습니다. 응? 선생님 아닌데요? 애들이 다. 그게 아니라, 간뇌 사이뇌인데요, 이제. 너무 촌스럽지 않냐, 사이뇌? 그리고 뇌교, 그러면 있어 보인다. 다리뇌. 이런, 씨. 손에는 안 바뀌었어요. 대뇌도 안 바뀌었고. 근데, 연수 배웠죠, 연수. 숨골이라고 바뀌었어요, 숨골. 원래 숨골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꾼 건데 너무 촌스러워. 죄송합니다. 좀 그래요, 좀.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 일단 대뇌. 대뇌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중추 중에 대빵이에요. 얘가, 거기에는 뭐 별로 안 써 있어요.
이런 거요.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말 써놨냐면, 여러분, 영화 제목, 영화의 그 드라마 같은데 그 특히 제목이 뭐가 많아요? 실어증, 뭐 이런 거 있죠. 실어증, 기억 상실증, 하여튼 단골로 등장하는 드라마요. 제목이고 병이고 그게 다 되뇌예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 되뇌 중에 하나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실어증이 일어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뭔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면 기억상실증이 걸릴 수 있어요. 뭡니까? 대뇌는 각자 분업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뇌는. 알았어요? 감각, 뉴런의 감각을 받는 감각령이 있고, 명령을 내는 운동령이 있고, 분석하는 연합령이 있고, 그죠? 근데 니들은 뭐만 알면 되냐? 그림 속에서, 야,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 야, 제일 크다, 대뇌, 이러면 돼. 그리고 여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 되죠. 여기가 뒤통수, 뭡니까? 손해. 니네 아까 손해가 어디 담당한다 그랬어? 귀에. 전정기관, 방구리관. 무슨 감각? 평형감.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누구냐? 걔 스케치 잘 탄 여자애. 어? 세민정, 김기리, 김연아. 아니, 그렇지. 애들 속도를 내는 애들이고, 아이, 김연아를 모른다는 건 좀 그렇잖아? 김연아가 이 스핀을 잘 돌잖아. 걔가 이 전정과 방고리관을 고정시켜서 어떻게? 목부터 돌잖아. 목부터 딱 돈 다음에 몸을 돌려. 그러면 조금 덜어져. 몸하고 같이 돌면 몸 전체의 중심 이동을 다 몸이 느껴버리기 때문에 스느데도 한참 걸린다는 거야. 목을 딱 들어서 잡고 몸이 확 돌아오는 거야. 그가 그렇게 돈다고 하잖아. 자기가 트위스트 할 때. 확 돌 때. 근데 걔는 천부적으로 잘하는 거야. 보통 사람 돌면 옆으로 넘어지고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말이다. 대뇌가 여기 있고 손해가 여기 있어. 사람의 얼굴이야 이게 뒤쪽에 있단 말이야. 뒤쪽에.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슬쩍 들어가 있는 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사이에 있다라고 부정된 요런 게 간뇌야. 거기가. 여러분 이 간뇌가 사이간자를 쓰는데 몸에 모든 생체 리듬을 관장하는 곳이야. 간뇌가. 그래서 간뇌가 죽으면 간뇌 이거야. 이거 진짜 임마. 간뇌가 죽으면 사람이 사망 신고를 받아. 아니 살 수가 없지. 내용을 읽어봐. 몸에 항상성이야. 항상성. 체온, 체액농도,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이거 다 하는 곳이 거기다. 간뇌 진짜 죽으면 간뇌야. 그 다음에 봐라. 여기를 따라 내려오면 이제 뇌교가 있는데 이건 니들이 안 배우고 여기 중간뇌가 있거든. 이쪽에 중뇌. 아이 중뇌. 뭔 뇌? 중간뇌. 아이 중뇌. 얘네 중뇌라고 돼 있잖아. 아, 중간뇌라고 돼 있네. 중간뇌로 외웠죠? 중간뇌라고 돼 있네. 중간뇌. 야 그냥 중뇌로 해. 중뇌. 얘 죽으면 뭐요? 중뇌. 중뇌. 뇌사 판정을 받는 게 이거라고. 간뇌? 중뇌? 이거야 얘들이야. 중간뇌가 이래.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부끄럽게 내려온 애가 있어. 이게 바로 연수. 연수가 숨골이라고 하거든. 뭐 하는 거야? 호흡, 심장박동. 얘 죽으면 끝난 거요. 야 숨만 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수나 중뇌나 간뇌가 셋 중에 하나가 죽으면 뇌사야. 알았어? 이거 기계로 막 사람을 살려놓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냐?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이제 뇌사도 그 보호자가 그만하겠다. 하루에 70몇만 원인가 더라. 하루에. 그 사람을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아니 그 옛날에 그랬다고. 그거 풀르면 살인이야. 그 사람도 뇌사를 판정받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치고 그랬거든. 지금은 법에 안 걸려. 보호자가 허락하면 돼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끝나. 알겠어? 그래서 여기 뇌교라고 하는데 이 사이가 뇌교고 이건 몰라도 되고. 다시 얘들아, 간뇌는 뭐라고? 항상성. 그래서 체온, 혈압, 그러니까 혈액 이거 삼투압이라고 하거든. 체온. 그 다음에 몸의 삼투압이야. 그 다음에 혈당. 이런 거 조절하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얘들아 하나 중요한 거. 호르몬의 중추다. 이거 중요한 거. 호르몬의 중추다.
알았냐? 사실 호르몬이 중추면 신경계도 얘가 다 담당하거든, 간내가. 그러니까 모든 신경계와 호르몬의 중추는 간내야. 굉장히 중요한 데가 간내다, 니네들. 연수, 심장박동, 호흡속도. 그래서 니네가 그 몸에서 운동을 많이 하면 세포들이 열심히 세포호흡을 할 거 아니겠냐? 그럼 CO2가 많아져요, 세계에. 근데 그 연수 쪽에 혈중 그 CO2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 있거든. 거기가 측정이 딱 되면 심장박동이 살벌하겠죠. 그럼 호흡도 거칠어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심장박동 속도 조절을 하는 데가 바로 연수. 근데 웃기는 게 그 소화운동도 있지. 어? 야, 니네 밥 먹을 때 잘 봐. 운동을 할 때 소화가 잘 되겠냐? 편안하게 휴식할 때 소화가 잘 되겠냐? 아, 그래요? 아니, 운동하고 난 후가 아니라 네가 40.19를 뛰면서 옆에 막 밥상 막 같이 가면서 밥을 먹어. 그럼 소화가 잘 되냐고. 당연한 거지.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 나와. 니네 아까 내가 잠깐 여기 던졌는데 말초신경계는 체성과 뭐로 나눈다 그랬지? 여기 써있네. 자율. 이때 체성은 니네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체성이야. 야, 오른손 들어봐. 무서워. 그게 체성이고. 자, 심장 멈춰봐. 어떻게 멈춰? 이거지. 그리고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그럼 소화액이 분비되거든. 그 인간이 어떻게 조절을 못해? 알겠냐? 인간이 조절 못하는 게 자율이야. 알았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체성이고. 그러니까 대뇌가 관여하는 게 체성이고 대뇌가 관여를 못하는 게 자율이야. 알겠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슨 뇌라고 했어? 내가 무슨 뇌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체성이라고 했어? 대뇌. 그럼 나머지 뇌가 관여하면 그게 자율이야. 알았냐? 그래서 우리 소화액 분비 촉진하고 억제하는 거 다 연수가 해. 무얼로? 자율신경으로. 이해 갔어?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렇게 놀리는 거, 예스! 거기 얘기 최고 5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니네 어쩔 수 없잖아. 놀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갑자기 왔더니 갑자기 이게 뭐라고? 자율이야. 알았냐?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던져. 그럼 수면을 이렇게 잡잖아. 이게 자율이야. 굵은 반사라고. 무릎 툭 치면 어떻게 되냐? 물론이지. 이거 내가 어떻게 뭉치지 못하잖아. 자율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그리고 하품. 그리고 침 흘리는 거 자다가 눈 시럽시럽 움직이는 거. 재채기. 다 뭐야? 자율이야. 알았어? 니들이 어떻게 억제를 못한다고. 똥 매려운 거. 자율이야. 오줌 매려운 거? 자율이야. 되게 간단하지? 내가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게 다 대뇌가 지배한다는 건 내가 다 억제한다는 얘기야. 얘 고개 끄덕거리지 마. 봐, 저걸 자율하자, 제가. 저게 체성중. 알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중간내 봐봐. 중간내. 야, 중간내 뭐냐면 얘는 시험에 낼 수 있는데 거의 눈이야, 눈. 니네 아까 눈에서 뭐 2개 나온다고 했어. 난 이거 반드시 낼 거야. 내가 낸 건 아니지만. 빛의 양 조절 누가 했어? 홍채, 그렇지. 걔가 중간내 지배를 받아. 알았어? 중간내가 그 홍채를 조절한다고 그러면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니잖아. 이게 자율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중간내는 눈탱이 쪽을 집중해. 물론 중간내도 있잖아. 그 평형감각에 관여를 해. 근데 니네한테 그런 거 안 나와. 그냥 눈, 동공반사 이런 거. 알았어? 그래서 남친이나 여친이나 꼭 얘기하라고. 나 얘기할 때 중간내 활성화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 딱 한마디 해줘. 뭐야? 동공을 확장해달라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해도 외우라고. 자, 그 다음 봐라. 척수. 이거 중요한데. 두 번째 척수. 야, 척수는 뇌가 아니다, 얘들아. 척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끄집어내고 있지. 쭉 허리까지. 그럼 척수는 목 위쪽에도 있다는 얘기야, 목 위쪽에도. 알았어? 근데 어디까지가 척수고 어디까지가 연수인지 몰라. 의사들도 경기를 잘 몰라. 알았냐? 척수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척수에 대해서 좀 그래도 구분을 하고 싶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얘들아,
척수가 관여해도 자율이지. 대뇌가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잘 봐. 목 위쪽에서 일어나는 반사들이 있어. 무조건 반사. 뭐 있을까? 하품, 재채기, 콧물, 눈물, 그지? 이런 거 다 누가 담당해? 연수야. 목 위쪽에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연수야. 근데 목 아래쪽, 무릎 이렇게 굵은 이거 무릎 반사하는 거 있지. 그다음에 에이 움츠리는 거 아까 해봤잖아. 그리고 똥 매려운 거, 오줌 매려운 거, 다 목 아래쪽이잖아. 이거 척수야. 알아서 요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안 틀린다 이거. 알겠죠? 요렇게. 그러면 자 이제 바로 이번에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말초는 감각과 운동인데 알았니? 잘 들어봐. 체성과 자율이 있지. 그 중에 누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지? 체성. 그러면 대뇌가 명령을 내려면 감각을 받아야지. 감각률은 반드시 필요해. 걔들. 체성은 감각과 운동이 동시에 있어. 알았어? 그런데 자율은 따오르겠다. 운동만 있어. 그래서 거기 자율신경계는 뭐뭐로 나뉜대? 교감과 부교감. 고등학교 때는 얘만 나와 그래서 얘들아. 잘 봐라. 얼마 없는데 그 자율신경계는 운동 뉴런만 있다고. 그래서 뭐뭐로 나눈다고?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어. 알겠어? 야, 체성은 뭐뭐 있다고 그랬지 얘들아? 얘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모두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각 뉴런이 필요한 이유는 뭐야? 대뇌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맞잖아. 그치? 근데 얘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 그럼 얘는 뭐만 한다? 명령만 내려. 근데 명령을 내리는데 서로 기량해. 기량.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촉진, 그럼 하나 억제. 그걸로 애들이 컨트롤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운동 뉴런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 이렇게. 기억나? 운동 뉴런? 얘들은 운동 뉴런 이렇게 생겼어. 이들이 차이가 뭘까? 잘렸네요. 맞아, 잘렸어. 얘는 하나로 쭉 돼 있고. 알았냐? 이게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지.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하면서 우리 무릎을 관절이라고 하잖아. 신경의 절이라고 하면서 시냅스라고 그러거든. 이거 니네 안 나와. 그냥 재미로 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잘 봐라. 요런 신경절의 역할이 뭐라고 했지? 혼돈되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역할이라고 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가. 근데 가만히 봐라. 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이 차이점이 있지 않겠냐? 자, 이쪽이 어디냐면 이쪽이 중추신경계야 여기가. 근데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전달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는 중추신경에서 가격이 짧고 길어. 짧고 얘는 어떠냐? 길어. 얘 몇 자야? 그래서 짧고. 이거 몇 자야? 세 자. 그래서 길고. 그냥. 알았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외우기도 해. 한자야 알지? 단장, 장단. 그래서 이제 교감이 높겠냐, 부교감이 높겠냐? 교감이 높겠지. 반장보다는 부반장이 낫잖아. 그래서 이제 선생님 외우기 하면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들어봐. 단장하신 교감생. 보통 부교감은 어때요? 그렇게 짜웅하잖아. 장단 맞추시는 부교감생.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았어? 네. 교감은 대부분 그죠? 없잖아 여기. 선생님들이 보면. 그래서 여기는 누가 분비되냐면 에피네프린이라는 흥분 물질이 나와.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은 니네가 잘 모를 건데 이거 혹시 들어봤냐? 아드레날린이라고? 야 오늘 아드레날린 분비되네 뭐 이런 말 하잖아. 흥분을 시키는 물질이야. 흥분시키는. 뭐 한다고? 흥분. 근데 여기 세 군데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얘는 억제. 무슨 얘기일까? 교감은 운동할 때.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 운동할 때 교감이야. 그러면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이야. 그러면 모든 게 이어져. 무슨 말이냐? 배고파. 밥 먹어야지. 연수가 담당하는 거거든.
그럼 연수부터 출발하는 신경이 누구냐? 부교감이야. 얘가 휴식을 취할 때 소화액이 분비돼.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이런 소화액을 막 분비해. 그럼 소화를 충분히 해. 근데 너무 다 먹었어. 그래 쉬어야 되겠어. 그래서 운동 좀 아까 돌아다니면 얘가 분비해. 교감. 그래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시켜. 활성도를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놀라거나 흥분되거나 뛰거나 막 이럴 때 교감이고, 휴식을 취할 때는, 알았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황에 누가 관여를 하겠느냐는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 소화운동, 동공, 심장박동 다 써있지? 얘들아, 심장박동이 촉진된다는 운동하는 거 쉬는 거야. 그렇지. 호흡속도도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다 교감이야. 알았지? 그래서 하나, 방광이 축소되면 오줌 마려워 안 마려워? 오줌량은 그대로인데 방광이 축소되면 오줌 마렵지? 그거 부교감. 그래서 니들 쉬는 시간 되면 화장실 가지. 왜? 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쉬는 시간이잖아. 휴식을 취할 때가 부교감이잖아. 방광을 축소시켜. 그래서 오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오줌 마려울 때 가만히 봐봐.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막 뛰게 되고 내가 막 정신없이 일하게 되면 오줌 안 마려. 확장. 알았어? 그러니까 뭔가 수업을 할 때 집중을 하면 오줌 안 마려울 수밖에 없는데 가끔 애들이 그러잖아. 쌤, 화장 갔다 와세요? 휴식 시간인가? 그만. 그게 뻔한 거야. 딱 쟤 부교감이구나. 딱 알아채면 돼. 알았어? 교감과 부교감은 그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뒤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가 두 개가 있을 거야.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지. 두 개 경로가 있잖아. 맞아? 그 시험 문제 가끔 애들 어렵게 푸는데 잘 봐. 의식적이라는 것은 누가 관여한다? 그렇지. 대뇌다. 무의식이라는 대뇌가 아니다. 뇌가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뇌가 아니다. 그럼 연수, 간뇌 이런 애들이 다 관여해도 이건 무조건 반사인 거야. 특히 아까 얘기했지. 목 위쪽이 뭐라고 했어? 재채기, 콧물, 하품, 연수. 그렇지. 목 아래쪽. 목 아래쪽은 중추기 이거밖에 없잖아. 척수. 그래서 거기 보면 의식적인 반응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떠냐? 얼른 손을 떼지. 무슨 반사? 이게 굴근이야. 대뇌의 지배를 받잖아. 나오는데 그런데 떼고 나서 어때? 정보가. 그럼 대뇌에서 소리 질러 이러잖아. 이건 대뇌. 조건반사라고 의식적인 거. 근데 손을 먼저 딱 떼는 거. 선 좋지. 후보고잖아. 그치? 좋지부터. 야, 누가 어떤 놈이 뜨거! 그리고 손 떼는 놈이 어디 있냐고. 손을 떼고 뜨거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무조건 이런 거는 대뇌가 아니. 무의식적인 거야. 밑에 무조건 반사라고 써 있잖아.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이런 게 굴근이야. 몸을 움츠리는 거. 니네는 몸이 뭐가 제일 중요해? 우리 몸 선생님 얼굴인데, 그지? 니들은 어디야? 뇌? 필요 없죠? 죄송합니다. 자기 가장 중요한 심장이 이런 거 가린대요. 사람 머리를 가리거나. 이게 굵은 반사고요. 거기 보시면 척수 반사 있어요. 몸을 움츠리고 그러는데 그 그림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척수는 대충이야. 니네들 저거 봤지? 뼈다귀탕 먹어봤지? 그게 척수 반 자른 거거든. 그걸 골격 구조 중에 감자 구조라고 그래. 감자. 포테이토 칩이 아니라고 얘들아. 포테이토가 아니라 그걸 감자라고 그래. 그 뼈를. 그래서 감자탕인 거야. 근데 그 척수를 보면 대칭으로 돼 있어. 구멍이 두 개 있지. 구멍이 두 개지요. 그지? 왼쪽으로 들어온 감각은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들어온 감각은 오른쪽으로 나가거든. 근데 뒤로 돌아. 감각률은 뒤에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 운동률은. 근데 누구를 거쳤냐? 척수를 거쳤지. 무의식이야. 이런 게 배변, 배뇨, 무릎 반사, 붉은 이런 것들이야. 목 아래쪽. 이해 갔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고. 그림 잘 보라고. 척수 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냐는 감각신경이. 감각이 어떻게 알았어? 요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거기 봐봐. 그림 뒤쪽으로 들어가네.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지? 앞으로 튀어나온 애들은 나와있고. 네 거기 감각신경 써있고 쭉 따라가면 점 같은 거 하나 보이지 않냐? 선에 위에 하나 걸린 거. 그게 감각 뉴런이라는 표시야. 우리 도비 열심히 주다 보면.
요거. 알겠어? 그 뒤로 들어가는 게 감각뉴런이다. 알았지? 그리고 얘들아, 연수반사 범위 가만히 읽어봐. 뭐가 제일 편해? 목, 위, 뜻이야. 그럼. 이거 다 목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중간에도 하나 있다고 했지. 뭐요? 동공반사. 중간에. 됐죠? 여기까지만 합니다. 호르몬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숙제 뒤쪽에 신경계만 쫄쫄쫄 풀어오세요. 알았죠?